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중급 활용 7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피스 렌즈와 리멤버라는 두 가지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피스 렌즈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사무실 렌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서류나 문서 있죠. 그것을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특히 문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때 정확하게 내용이 잘 인식이 되도록 사진을 찍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냥 카메라로 사용하시게 되면 색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종이는 찍히더라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문서의 글씨를 확실하게 찍어주는 앱이 바로 오피스 렌즈인데요. 우리는 오피스 렌즈를 설치하시고 오늘 활용하셔서 스캔을 배워보실 겁니다. 실제 실생활에서도 문서랑 서류를 전송해야 하는 일이 생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학교에 다니신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또는 내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문서를 제출, 이럴 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멤버, 우리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함 관리 앱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함이 여러 장 있으실 때 누구지? 내가 찾을 때마다 명함을 들춰보는 게 아니고 앱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앱 하나로 명함 수백 장, 수천 장 정보를 전부 검색하시거나 또는 정말 좋은 게 연락처로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숫자 전화번호 010-1234 입력하지 않아도 터치 몇 번으로 내 전화번호부에 해당 명함에 있는 전화가 그대로 입력, 직급이나 성함도 바로 입력. 굉장히 알아두시면 편리한 앱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앱 모두 배워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실습을 위해서 홈화면 준비해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다면 저랑 같이 오피스 렌즈 설치하러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고 계신 화면,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하셨을 때 저처럼 첫 페이지가 나오신 분들은 바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페이지이시다 하시면 손가락을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셔서 첫 페이지로 이동,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 아이콘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 터치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상단에 있는 마이크 표시 터치하셔서 오피스 렌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시고 오피스 렌즈,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검색이 되셨다면 상관없지만 저랑 같은 아이콘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음성 마이크 터치하셔서 정확하게 오피스 렌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돋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키패드가 올라옵니다.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오피스 렌즈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 4.7에 1000만 명 이상 다운로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입니다. 우리 설치 버튼 터치하셔서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열기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피스 렌즈는 무료 앱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활용 방법만 알아두신다면 따로 인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스캐너에 가셔서 스캔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스캐너나 인쇄기, 복사기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설치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열기 눌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 다음 여기 이 스마트폰 앱은요, 사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허용 눌러주셔야 합니다. 허용도 터치. 허용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저장을 하니까 파일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 터치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잠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검색 시작하셔도 되지만 우리 여기에서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고 저랑 같이 서류를 찍으러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캐너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내 스마트폰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스캐너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함이나 또는 문서가 깨끗하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스캐너 기능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시면 두 번째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문서를 스캔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도요,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게끔 저장과 공유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런 기능이구나 인식하셨으니까 직접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서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 앱의 보안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터치하셔서 우리는 알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데이터를 보낼 건지 보내지 않을 건지 물어보는데 환경입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내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알아서 데이터를 보내게끔 해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거를 다음에 보완을 하겠죠.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내 데이터가 나가는 게 원치 않는다 하시면요, 보내지 않음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내지 않음 기본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자, 보내지 않음에 터치 하시고요. 우리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닫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카메라가 뜨셨을 거예요. 이 카메라가 스캐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직접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깨끗하게 찍으실 수 있는 문서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보드, 우리 회사 같은 데 가시면은 벽에 스케줄 입력을 위해서 화이트보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깨끗하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명함. 우리가 요즘에는 명함을 받으시면 명함첩에다가 모으시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내에서 공유하거나 또는 저장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명함 전용 카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은 일반 사진 찍으실 때 사용하시는 거세요.
자, 그러면 스캐너의 꽃은 아무래도 문서 작업을 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변에 뭐 A4 용지로 된 서류나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없으시다면 통장이나 또는 책, 글자가 있는 모든 서류, 문서, 책은 다 가능합니다. 잡지책도 가능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글자, 텍스트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나 또는 책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카메라를 정확하게 올려주셨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각형이 자동으로 잡히실 거예요. 뒤에 바닥 부분과 그 다음 문서가 놓여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정확하게 안 잡히신다면 주변에 색깔이 너무 복잡하게 있다든지 서류랑 또는 바닥 부분이 구분되지 않게 비슷한 색일 경우에는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또는 저처럼 수평이 안 맞고 이렇게 삐뚤삐뚤할 때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4 용지다 하시면 A4 용지 한 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50cm 정도 거리를 주시고요. 수직으로 두신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사진 찍는 카메라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찰칵 소리와 함께 내가 방금 찍었던 서류 사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갤러리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셨을 때는 자동으로 사진이 저장이 되는데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요. 테두리 조절 선택 상태가 나옵니다. 자, 서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게 우리 이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 눈에 정보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외곽선 테두리가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혹시나 맞지 않다면 직접 이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터는 정보가 종이의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만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두리를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잡아줬고요. 자, 그런데 이때 매번 우리가 테두리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유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매번 스캔 후 직접 테두리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켜져 있으시면 서류를 하나 찍고 내가 테두리를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 저장 3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능을 한번 써봤더니 나는 서류가 잘 잡히니까 바로 찍어서 저장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여기를 한번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 기능을 꺼주시면 자동으로 잘립니다. 수동 자르기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맞추셔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이렇게 자르기를 해주고요. 그 외에 2장, 3장, 4번째 장 서류들은 자동 자르기 상태로 설정할 겁니다.
상단에 스캔 자동 조정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오른쪽 끝에 있는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자, 확인을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내가 자르기 한 사이즈로 다시 한번 스캔 문서가 나타나실 거고요. 이때 바로 완료를 누르시면 이 상태로 저장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완료 한번 터치하셔서 정말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디 위치에다가 저장하실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이때 갤러리 자동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만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내 파일 항목 나오셨으면 갤러리에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기존에 이미 찍어놨던 사진들 기록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갤러리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2번 실습해 볼게요. 보고 계신 화면에서 홈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홈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 앱을 찾아갈게요. 우리 선생님들 바탕 홈 화면에 갤러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바로 갤러리 터치하시고 저처럼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앱 홈 화면에서 우리가 갤러리 따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갤러리 찾으셨다면 터치하시고 우리 앨범형일 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형이신 분들은 가장 처음 사진이 우리가 방금 스캔한 문서 사진이고요. 앨범형이신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한번 올리셔서 오피스 렌즈라는 앨범을 하나 추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캔한 문서들은 자동으로 오피스 렌즈라는 앨범 또는 폴더에 모아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렌즈 찾으셔서 터치해 보시면 내가 스캔한 서류를 차곡차곡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셨다면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갤러리는 홈 버튼 누르셔서 종료하시면 되겠죠? 갤러리는 홈 버튼 터치하셔서 아래로 내리시거나 뒤로 버튼 누르셔서 꺼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오피스 렌즈 다시 실행하러 가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오피스 렌즈 우리 가장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피스 렌즈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사용하실 때는 이미 설치를 다 해 놓으셔서 정말 더 편하게 문서를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로형 문서를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책을 가지고 연습하고 계시다면 다른 페이지 있죠? 다른 페이지 책을 실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 스캔되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카메라와 문서의 사이를 띄웠고요.
자, 정확하게 문서 프레임을 보시고 이 주황색 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이 주황색 선들이 정확하게 문서의 외곽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잘 맞춰주신 다음에 터치, 하얀색 카메라 찍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요. 자, 이때 내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외곽선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우리 생각보다 진하게 안 보이는 것 같다 하시면 필터를 사용해서 진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진하게 바꾸는 방법 해보실 거예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터입니다. 자, 필터를 찾으셔서 터치 해주세요. 필터 메뉴 터치. 이때 현재 상태는 우리가 그냥 밝게만 찍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 렌즈 없이 일반 카메라로 지금 보고 계신 문서를 찍으셨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없음 상태는 아무런 보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문서나 흑백 이렇게 나머지 필터 있죠? 어리 선생님들 터치 한번 해보세요. 특히 흑백을 터치하셨을 때는 이렇게 나머지 색감이 빠지면서 검정색 글씨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할 때 많이 쓰는데요.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라고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집에 스캐너도 없고 인쇄기도 없는데 복사기도 없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다가 통장 사진을 찍어다가 필터를 흑백 필터 처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복사기를 사용해서 마치 통장 사본을 복사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다가 바로 전송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흑백 필터는 우리가 통장 사본이나 무슨 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때 따로 복사하지 않으셔도 흑백 처리해버리시면 누가 봐도 인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사해가지고. 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회색조나 화이트보드, 사진 이렇게 필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흑백 또는 문서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정보를 진하게, 글씨를 진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사본 요구했다 했을 때 흑백 했고요. 흑백 되셨다면 우리 한 번 더 바깥 공간을 터치하셔서 필터 적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바로 완료 누르시면 갤러리로 저장하실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고요. 자, 저는 추가로 자세히와 자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완료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르기가 있는데 우리 자르기는 만약에 내가 찍은 문서가 전체 문서였을 때 우리 때때로 이렇게 평일 시간표만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하실 때 있죠? 그때는 다시 한번 범위 설정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주말 시간표는 제가 잘라버리고 위에 평일 시간표만 제 범위 설정을 해서 우리 다시 필터 씌우고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자세히는 텍스트나 글씨를 써야 할 때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 자세히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자세히 터치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잉크나 텍스트 있습니다.
텍스트는 키패드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글씨를 쓰시는 거고, 잉크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라든지 아니면 주의사항, 별표, 그림을 그리실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텍스트 연습해 볼게요. 텍스트를 터치하셔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스케줄 이렇게 기록하셔야 하는 부분을 키패드로 입력해 주시고요. 색깔은 우리가 6가지 색깔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문서에 따라서 잘 보이게끔 설정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스타일 변경은 터치하셨을 때 배경을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배경 없이 글자 자체를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요거 딱 2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하신 다음에 우리 바깥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 내가 적어 놓았던 텍스트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완료 버튼을 터치. 그러면 이때 갤러리로 저장할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저장한 문서의 이름을 이렇게 자동 저장명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9월 스케줄표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연필 모양 버튼 보이시죠? 제목에 있는 연필 모양 버튼을 터치하셔서 9월 스케줄표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키패드 입력해 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완료, 우리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붙어있는 완료까지 터치. 그 다음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터치. 내 파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 갤러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유까지 하고 오피스 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스캔한 서류나 문서는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용도겠죠? 그래서 공유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해당 문서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문서마다 점점점 메뉴가 달려 있습니다. 저랑 같이 찍으신 문서 중에 아무거나 이 점점점 메뉴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공유와 삭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삭제는 내 파일이라는 즉 기록에서 삭제이지 갤러리에서 삭제는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첫 번째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공유 찾으셔서 터치. 그 다음 공유 누르셨을 때 카카오톡이 가장 먼저 뜨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는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서를 보내셔야 할 때는 당연히 카카오톡을 사용하시고 또는 내가 모르는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집을 계약하셔야 되는데 내가 서류를 해당 사람, 부동산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실 때는 메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볼게요. 자, 카카오톡을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나랑 채팅하고 있는 사람들의 채팅방이 먼저 보이고요. 이때 우리 선생님이 이 문서 보내실 사람의 채팅방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 이미에 우리 선생님들 친구분들에게 보내셔도 되니까 채팅방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터치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확인까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스캔한 문서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셔서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식적인 문서는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으시겠죠? 그럴 때는 메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보고 계신 카카오톡 방에서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 그 다음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다시 오피스 렌즈의 내 파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혹시나 실수로 여러 번 터치하셔서 꺼버리신 분들은 오피스 렌즈를 다시 당황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홈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손가락, 그 다음 우리 왔다 갔다 하셔서 오피스 렌즈 앱을 들어갑니다. 우리 이때 오피스 렌즈 중에서도 내 파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카메라 모드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메뉴를 터치. 이때 아래쪽에 내 파일로 들어가는 메뉴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파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메일 전송해 볼게요. 우리 해당 문서의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메뉴 다시 한번 터치. 당연히 보내시는 거니까 공유하셔야겠죠? 공유입니다. 공유를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다음 메일 또는 네이버 메일이실 수도 있겠죠? 메일 항목 찾으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일이 이런 식으로 자동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받는 사람의 메일, 이메일 주소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해당 사람 담당자 또는 내가 문서를 보내야 하는 업체가 다음 메일인지 또는 네이버 메일인지 코리아 메일인지 이 주소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이 다 되셨다면 비행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혹시 연습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보낼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 아이디는 skgus2416 네이버 계정 쓰고 있어서 저에게 연습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비행기, 우리 아이콘 보내기입니다. 보내기까지 터치해 주시면 실제로 이 문서 사진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신 겁니다. 되셨으면 우리 뒤로 누르셔가지고요. 오피스 렌즈 종료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앱 리멤버도 배우러 가겠습니다. 먼저는 설치부터 하셔야겠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우리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 찾아가겠습니다. 터치하시고 마이크 표시에다가 선택하신 다음에 리멤버라고 말씀해 주세요.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멤버라고 직접 키패드로 써 주셔도 되겠죠.
되셨으면 우리 첫 번째로 뜨는 것은 광고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운받지 마시고 검정색 바탕에 R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앱을 설치해 주세요. 자, 설치하시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앱들은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 리멤버 명함관리만큼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회원가입은 아니시고요. 우리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그대로 회원가입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다만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저랑 같이 인증까지 받아주시면 두 번째 사용 때부터는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셨다면 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기존 사용자, 신규 사용자 물어보는데 우리는 신규 사용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신규 사용자 글자를 터치하겠습니다. 물론 명함이나 이런 거 관리는 모두 성인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 14세 이상이다 이용 약관에 체크해 주시고 이때 알림 이 선택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체크를 제거해 주셔도 돼요. 알림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 말고 영구히 탈퇴 전까지 영구히 설정하겠다. 이것은 선택 범위니까 체크를 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버튼 터치.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다음에 라고 해주세요. 다음에. 다 되셨으면 우리 구글로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구글 계정 찾으셨고 또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구글로 회원 가입 터치. 조금 기다리시면 나의 구글 계정 중에 여러 개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거든요. 또는 나는 한 개다 하신다면 나의 구글 계정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글 계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 버튼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은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리멤버 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세요.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주시고 허용 찾으셔서 터치. 이때 휴대폰 인증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내 휴대전화 번호를 010-1234-123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는 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번호 전송이라는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페이지가 한 칸 넘어가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10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알아서 인증번호가 4자리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때 회원 가입 완료 버튼까지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 가입 완료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는 저랑 같이 배우시기 때문에 우리 왼쪽 상단에 X자 터치하셔서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X자를 터치. 그러면 이제 정말 메뉴를 활용하셔서 우리 명함을 기록하고 또 연락처를 자동으로 저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암 가지고 계신 거를 준비해 주시면 훨씬 수업 따라오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명암을 우리 준비하셔서 저랑 명암 저장하기 가보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버튼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검정색 카메라 버튼 찾아주세요. 자, 검정색 카메라 버튼 찾으셨다면 터치하셔서 우리 카메라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처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허용을 해주셔야겠죠? 확인 한번 선택, 카메라 사용 허용. 여기 명암을 촬영하실 때는 배경화면이 깔끔하셔야지 정확하게 우리 명암만 인식이 된다는 거. 명암 밑에 가위, 연필 아니면 명암과 비슷한 색깔의 서류들이 합쳐져 있으면 인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하셨으니까 직접 촬영해 볼게요. 명암 촬영하기 선택. 우리 그럼 이렇게 명암이 찍힐 수 있는 카메라가 뜨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암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명암 전체가 들어오도록 화면을 맞춰주시면 저처럼 초록색으로 명암 부분만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 초록색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 하시면 찰칵하고 명암을 찍으신 상태고요. 가로형 명암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세로형 명암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상단에 있는 각도를 사용해서 명암을 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90도 회전 버튼을 사용해서 명암을 돌렸고요. 우리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초록색 오른쪽 확인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촬영 완료 하나를 완료해서 찍으신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명암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형 명암을 가지고 왔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렇게 가로형 명암도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초록색 우리 찰칵 버튼을 터치. 명암이 잘 인식되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명암이 거꾸로 회전되어 있다 그러신다면 우리 위쪽에 있는 90도 버튼을 사용하셔서 정방향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확인입니다. 확인 버튼까지 선택. 우리 두 가지 명암을 현재 촬영해 보셨고요. 촬영 완료 뜨셨다면 우리 오른쪽에 촬영 완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그럼 명암이 등록 중이다 라는 말이 뜨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명암 안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저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알겠다 하고 확인해 주세요. 현재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은 입력 중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대기해 주세요 라는 상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10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우리 입력이 완료된 명암은 아래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손가락을 10초 뒤에 한번 내려주시고 그럼 저처럼 명암 한 개는 입력이 완료되었죠? 나머지 한 개도 아직 기다려 달라라는 상태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린 다음에
손가락을 아래로 쓸어 내리겠습니다. 아래로 쓸어 내리시는 순간 이렇게 두 장의 명함 전체가 입력이 되었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함과 그 다음 직급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회사 이름이 있다면 회사명도 첫 번째 우리 제목 타이틀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심청이 병원 원장님을 내가 찾아야 한다 하시면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이렇게 연락처, 이메일, 유선전화, 주소까지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바로 통화 누르시면 통화하실 수 있고 문자 누르시면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메일 누르신다면 메일로 연결도 가능하십니다.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요것도 알려드리려고요. 우리가 명함을 받고 연락처에 저장하시려면 다시 스마트폰 가셔서 연락처, 그 다음에 전부 또 입력하시잖아요. 나 병원 원장 이렇게. 그런데 이때 그 과정을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멤버로 명함을 인식시켜 두고 여기 아래쪽에 휴대폰 연락처의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요거까지 해볼게요. 연락처의 저장 터치. 그러면 허용해 주셔야겠죠? 허용. 내 휴대폰이니까요. 디바이스 찾으셔서 선택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찾아서 선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장. 저장까지 해주신다면 제 휴대폰에는 이 정보 그대로 저장이 되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음에 전화하실 때 따로 명함을 보지 않고 휴대폰에서 연락처 바로 찾아서 전화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새로 찍은 명함 말고요. 기존에 내 갤러리 안에 있는 명함도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실습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명함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 왼쪽 상단에 화살표 터치하셔서 바깥으로 한번 나오고요. 다시 한번 카메라 기능 들어갈게요. 기존의 갤러리에 있는 명함도 얼마든지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 찾으셔서 터치. 이때 새로 찍으실 필요 없으니까 카메라 따로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바로 왼쪽 하단에 사진첩이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사진첩을 선택. 우리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허용 나오니까요. 허용까지 해주세요. 허용 누르셨을 때 나의 사진이 최신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찍어놨던 명함이 있다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 직접 왔다 갔다 드래그 하셔서 찾아주시고 또는 앨범형으로 구분하셔서 보시고 싶으실 때는 사진 전체라는 글자를 터치하셔서 이렇게 명함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최신 사진에 있기 때문에 X자 눌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명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로 선택하시고 한 장 선택이 되셨다면 우리 초록색 선택 바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명함 등록은 나의 명함첩에 등록하실 거니까 그대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까지. 그럼 명함이 업로드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이 뜨고요. 알겠다, 확인.
입력 중이라는 말은 지금 기다려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메인 첫 페이지 우리 뒤로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동하신 다음에 또 1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명함을 선택하실 때 10장, 20장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다리신 다음에 반드시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지 세로 고침이 되면서 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역시나 휴대전화나 이메일, 즉 명함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로 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마지막 쭉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휴대폰 연락처의 저장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사업을 해서 200명, 300명 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된다 하신다면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갤러리에 사진을 사용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는 메인 화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 명함 상세 메뉴 앞에 화살표를 터치하셔서 첫 페이지 돌아오시고요. 이때 참 좋은 게 직급과 그 다음 이름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누구 찾아야 하는데 그러실 때는 우리 리멤버 앱에서 검색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동물병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돋보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원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도 터치해서 원장하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원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쭉 뜨면서요. 해당 병원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뒤로 누르셔서 리멤버 종료하고요. 이때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광고는 설치하기, 보러 가기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뒤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앱을 배우셨어요. 하나는 서류를 스캔하실 때 사용하는 오피스 렌즈,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명함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리멤버. 두 가지 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회사 업무를 사용하실 때 업무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기능들 꼭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